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 9호선 타고 출근하신 분들 극심한 혼란 빚으셨을 겁니다. 작업 차량이 탈선하면서 일부 구간의 운행이 차질을 빚었는데 지금은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유력 후보군들과 함께 구청장에 도전하는 서울시의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10년 혁명을 언급하며 3선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동구의회의 한 구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이 무섭다며 동료 의원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시설 개선 사업을 마친 서울중앙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인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을지로의 한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작업 기계류와 집기류들이 불에 타 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이자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 바로 서울시입니다. 박원순 현 시장의 3선 도전, 여기에 이를 저지하려는 상대 주자들의 견제 또한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엄종규 기자가 후보군 짚어봤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 시장은 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10년 혁명을 언급하며 3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임기 6년, 여기에 3선에 성공할 경우 임기 4년을 합쳐 10년의 임기를 서울의 혁명으로 표현하며 출마 의지를 밝힌 것. 하지만 3선 도전을 위해서는 먼저 당내 경선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자의 면면은 화려합니다. 3선으로 당내 중진의 최고위원을 거친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역시 3선 출신 민병두 의원, 그리고 보수 텃밭인 강남구에서 진보의 깃발을 꼽은 돌풍의 주인공인 전현희 의원이 출마를 일찌감치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노원갑 국회의원을 지낸 정봉주 전 의원도 경선에 가세할 전망입니다. 예선전이 끝나면 더 치열한 결승전이 기다립니다. 야권의 경우 현재까지는 명확한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없지만 바른미래당 소속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의 연대가 성사된다면 범야권 후보라는 경쟁력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당의 선수 선발 과정부터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서울시장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만큼 투표가 가까워질수록 그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네, 시장 선거만큼 구청장 선거 역시 관심거리입니다.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 의원들의 구청장 도전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재선 또는 3선을 노리는 현 구청장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어떤 시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규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시의원들이 106명이죠. 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한 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직 고민 중인 의원이 있다 보니까 예. 정확히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내외 정보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 대략 절반 정도의 의원들이 구청장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이 절반이면 약 50명 정도란 얘기인데 실제로 그 많은 시의원들이 출마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이 역시 아직 공천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고민할 시간이 아직 있다는 이야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신의 공천 가능성과 지역 민심을 파악하고 또 그 과정을 거쳐 실제로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구청장에 도전할 시의원의 수는 현재 예상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현직 의원들의 3분의 1이 구청장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의회 내 다수의 관계자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예, 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직책이 있겠냐마는 도대체 이 구청장이란 직책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시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걸까요? 네, 기초단체장의 경우 무엇보다 구청 내 인사권과 네. 예상 집행 등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좀 더 자주 그리고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곧 유권자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 지방분권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분권은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한이 강화된 자치단체장, 정치인들의 매력을 가질 만한 많은 요소가 있죠. 그렇겠죠. 거기에 더해서 이 자치구 수장으로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의지도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누군지 한 분 한 분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이 있어서 오늘은 출마 기자회견을 연 의원들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서대문 2선거구 출신 박운기 시의원이 지난 2월 8일 서대문구 의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어 12일에는 성북 2선거구 출신 김문수 의원이 구청장 출마 선언을 했고 같은 날 금천 1선거구 오봉수 시의원이 예.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19일에는 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죠. 광진 3선거구 김성갑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네, 이렇게 4명의 의원이 현재까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 선언했습니다. 예. 4명이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아직까지 시간이 많으니까요. 예. 물론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더라도 출마가 확실시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뉴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현재 구청장 중에서도 이 서울시의원 출신 구청장들이 몇 명 있던데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몇 명의 시의원이 구청장으로 선택을 받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성동구의 한 구의원이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유서에는 세상이 무섭다며 동료 의원을 원망하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7시경 문복란 성동 구의원이 자신의 점포에서 목을 메고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문 의원이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가족들이 점포에 들렀다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문 의원은 개인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망하기 전날까지 문 의원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머리하고 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별다른 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 의원은 20년간 한 곳에서 점포를 운영해 왔던 만큼 주변 상인들과 우애도 두터웠습니다. 저런 양반은 둘도 없는 치맥기 둘도 없이 나도 어저께 쓰러질 뻔했는데 소식 듣고 여기 내 얼굴이 문 의원은 죽기 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세상이 무섭고 특정 동료 의원이 원망스럽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성동구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2일 본회의를 열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항상 국민과 성동구의 발전을 염려하던 문복란 의원님의 빈자리가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성동구의회는 이날 문 의원의 장례를 의회장으로 치르는 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어젯밤 6시 30분쯤 중구 을지로 3가의 한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기계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성동구 하왕심리동에서 승용차가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나 승용차가 전소되고 트럭 후미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용산구 용산동 2가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에어컨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의 분전반 연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7시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주방 직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경찰이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구청 직원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반려된 구속영장의 재신청을 위해 구청 직원 10명을 추가로 소환하고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재단 관계자를 다시 불러 수사를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성과 우수부서에 돌아가야 할 경력금과 포상금 9,300만 원 정도를 횡령해 동문회비와 당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자신의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서 훌쩍 커버린 자녀들을 보면서 새로 교복 하나 맞춰줘야 하나 고민하신 학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교복 가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망설여지기 마련이죠. 서대문구에서는 교복 나눔을 통해 자원 절약과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입장이 시작되자 빠르게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원하는 옷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크기가 맞는지 몸에 대보기도 합니다. 교복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교복 나눔 장터가 마련된 겁니다. 현재 시중에서 교복을 구입하려면 재킷은 11만 5천 원, 셔츠는 5만 5천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3천 원에서 5천 원이면 교복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교복 구입을 고민하던 학부모들도 교복 나눔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교복값이 되게 비싼데 선배들한테 이렇게 물려 입을 수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고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학생들도 판매되는 교복이 졸업생과 재학생들로부터 기증받은 것이지만 품질은 새 옷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막 헌옷이라고 막 안 사는 경우도 있는데 헌옷이긴 한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날 교복 나눔 장터에는 개장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30분 만에 동인한 곳도 생겨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발생했습니다. 가디건처럼 큰 옷이 5,000원, 그리고 이제 작은 것들은 한 3,000원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또 사신 분들도 앞으로 또 이렇게 물려주고 하면 서로 자원도 아끼고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서대문구 교복 나눔 장터. 교복 판매의 수익금은 모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될 계획이어서 나눔에 기부라는 의미도 더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전통시장들이 위기를 겪으며 시장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중구의 서울중앙시장도 이런 정책에 힘입어 시설 개선을 마쳤는데요. 이와 함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아케이드가 시장 중앙 통로를 감쌌습니다. 노점을 정리해 깔끔해진 중앙 통로와 밝은 분위기를 내기 위해 설치된 조명도 눈길을 끕니다. 복잡한 전통시장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 안내판도 설치됐습니다. 지난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돼 중구청의 지원과 함께 3년간 시설 개선을 이룬 겁니다. 네, 아주 좋게 생각하고요.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시장이 아주 폐쇄적이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개선 사업이 끝나간 다음에 지금 많이 활성화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 시설 개선만으로는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시장의 경우에도 시설 개선이 중앙통로 인근에 집중돼 있고 각 골목들은 오래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결국 상인들의 인식 개선과 서비스 향상, 시장 대표 축제와 같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주차장 문제, 주차장이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비켜간다는 거, 시장을 친절하다든가 가격면이든가 이런 거를 각자 노력을 해서 하나가 되게끔 시장이. 상인 스스로가 미래지향적으로 환경 변화 적합하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바꾸는 체제를 갖춰서 이제 프로그램 위주로 소프트웨어 위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부분 이런 거는 우리 중구청에서 적극 지원해서 시설 개선으로 활성화를 꾀하기 시작한 서울중앙시장.
시장 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더해져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중요한 게 바로 이 빈번히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화재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소방차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적재된 물품과 매대들이 늘 문제였죠. 어쩌면 시설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일 겁니다. 박영천 기자입니다. 시장으로 들어오려는 소방차가 점포 위에 설치된 파라솔에 걸렸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상인들이 소방차를 가로막는 판넬을 떼어내기 바쁩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중심엔 소방차가 지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인 황색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황색선을 따라 소방차가 시장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이 진행됐지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좌판과 매대 때문에 소방차가 제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강동 소방서와 구청 관계자들은 소방차를 가로막는 매대를 치우기 바쁩니다. 어르신, 요걸 줘야 돼요. 알았어요. 천정 위에 갈 수 있나 줄 좀 봐주세요. 줄 가야 돼 말아야 돼. 사람들 지나가고. 지나는 길목마다 발목 잡히는 소방차를 보면서 상인들 사이에선 탄식과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화재 발생 시 영업 목적으로 늘어놓은 점포 매대와 좌판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다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통로가 확보가 안 됐다는 거죠. 상인들이 그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양옆으로 이 선을 잘 안 지켜요, 노란 선을. 서로 지켜야 되는데 앞 사람이 나오니까 나도 나온다. 강동 소방서는 이날 진행된 훈련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파악해 상인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황색선만 지켜주시면은 저희 소방차가 무난히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상품을 적재하다 보니까 그 황색선을 넘어서 적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청과 강동소방서, 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은 강동군의 화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노원구의 일반 주택 범죄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골목 사이사이마다 방범용 무인 카메라를 달고 반사경과 LED 보안 등을 설치한 덕분입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노원구의 한 단독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수명이 다한 나트륨 보안 등을 LED 등으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존 등보다 더 밝고 에너지 효율성도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가스 배관에는 가시형 방범덮개도 설치됐습니다. 배관을 타고 기어오르는 강도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골목길 사이사이를 감시하는 방범용 무인 카메라. 노원구청 CCTV 상황실에선 매의 눈으로 무인 카메라를 예의주시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목길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면 노원구청 관제센터와 연결됩니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예, 관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동주택에 비해 침입절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단독주택 지역. 노원구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범죄 제로화 사업을 실시한 건 지난 2014년부터입니다. 방범용 CCTV 100여 대를 설치했고 우범 사각지대마다 외부인 식별이 가능한 반사경, 미러 시트 등이 설치됐습니다. 1차적으로 설치의 목표를 뒀던 것은 방범용 CCTV입니다. 또한 그 기존에 어둡다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나트륨 보안 등을 LED 보안 등으로 신설 및 교체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실제 범죄 제로화 사업 이후 최근 3년간 노원구 단독주택 지역 침입 절도율은 사업 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침입 절도를 예를 들자면 그 연평균 60건에서 크게는 지금 10건 정도로 감소했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청과 경찰서 측은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 예방 교육과 방범 활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한마당 행사가 내일 오후 4시 강동구 명일 근린공원 공동체 텃밭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쥐불놀이를 비롯해 전통놀이와 오곡 주먹밥, 불엄강정 나눔과 달집 태우기 등이 진행됩니다. 또 주민들과 도시농부들이 참여하는 텃밭 작은 콘서트에는 마술과 댄스, 사물놀이 등의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 활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주도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송파구가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전문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참사리 실습터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바리스타와 플로리스트 양성과정, 코딩 강사 양성과정으로 3개 업종입니다. 각 업종별로 모집 인원은 20명에서 30명이며 접수 마감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참사리 실습터 프로그램은 전문 기술인으로 양성하는 과정으로 분야별 해당 업종 업체 대표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실전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요건은 경력 단절자와 초급 기술자, 청년 실업자, 취업 취약계층 등이 우선 선발 대상이며 창업과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소방관 구조 출동 통계를 보니 하루 평균 450여 건을 출동했다고 합니다. 전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 화재 출동이 28%로 가장 많고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눈과 함께 시작한 하루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